자, 그렇다면 고종이 왕이 되기 전 흥선대원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의 원래 이름은 바로 이하응. 자, 이하응은요 1820년 12월에 어느 추운 겨울날 사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로 경복궁, 창덕궁과 창경을 지척에 둔 지금의 종로 안국동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흥선군은요 5명의 남매들 중 정말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막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스러운 막내이기도 했지만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가장 총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달리 영특한 모습을 보였던 이 흥선대원군. 근데 어느 날 그 똑똑함을 확실히 공인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선의 엄청난 선비가 이 흥선대원을 극찬을 합니다. 선비가요? 선비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추사 김정희. 들어보신 적 있죠 한번? 알죠, 김정희. 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세요? 아, 뭐지? 저 아니 많이 들어봤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들어봤어요. 추사.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이 추사 김정희는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이자 천재적 예술가입니다. 그의 이 호를 본뜬 글씨체인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추사체까지 있을 정도였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술가이자 이 훌륭한 선비였던 이 추사 김정희가 당시 매진했던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선비들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스타 선비인 만큼 이 추사 김정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야말로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큰별쌤. 맞아. 일타 강사였나요? 역시. 일타 강사였던 겁니다. 네. 역시. 자, 그럼 김정희에게 배웠던 제자 누구다? 흥선대원군. 그렇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최고의 예술가 이 김정희에게 그림과 글씨를 두루 배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사 김정희가 흥선대원군한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이 늙은이가 두 손을 모으며 감탄할 정도이다. 압록강 이동 조선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 와.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뛰어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 똑똑한 데다가요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니까 조선 조정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일 맞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능력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데요 흥선대원군은 절대 조선에서 고위 관직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출신? 출신? 뭐 원래 예전에는 뭐 벼슬 하려면 집안에 뭐 이렇게 뭐 유배간 사람 없어야 되고 맞아. 죄인이 없어야 되고. 죄인이 없어야 되고.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지? 자, 한번 보시죠. 남현군. 남현군, 은신군, 은신군, 사도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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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은 사도세자의 증손자였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의
손자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이 남현군에게도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이 은신군의 양자로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은 사실은 직계 왕족의 피를 물려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네요. 이 말은요, 흥선대원군 역시 폐위된 사도세자의 후손인데다가 직계 왕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은 이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총명하고 하니까 뭔가를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행히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종친부, 왕실 후손들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입니다. 관련된 행정적인 네. 일을 하는 곳이란 얘기예요. 흥선대원군은 헌종이 왕이었던 시기 27살부터 바로 이 종친부에서 왕실 종친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장례 과정을 관리하는 업무도 함께합니다. 이곳에서 흥선대원군은요 실무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이 종친부의 실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어.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이 종친들은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종친들이 그렇게 권력을 얻으면 뭔가 세를 불려가지고 왕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아예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서 종친들은 명예직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월급은 받았는데 한 번 종친이 되면은 몇 대 동안 아예 과거의 응시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1849년 조선 전체가 아주 들썩이는 사건이 생깁니다. 왕이었던 조선 제24대 왕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이때 너무나 뜻밖의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이 있습니다. 왕위 후보로 선택된 인물 누굴까요? 헐종이죠. 철종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겠죠. 이때 후보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왜? 그리고 될 수 없잖아요. 네. 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네. 거예요. 조선 후기 왕들은요 마땅한 후계자 없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헌종 역시도 후계자 없이 사망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직계열통으로는 왕실의 대가 끊기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머지 다른 가지들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직계가 아니더라도 왕이 될 적합한 인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훔친들. 종친들, 네. 그렇죠, 바로 종친들. 찾고 찾고 또 찾다가 종친부에서 일하던 흥선대원군까지 후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될 거면 올라가고 안 될 거면 아니면은- 올라가면 큰일 나는 상황이잖아. 그게 근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철종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안동 김씨가 선택한 왕은 바로 강화도 남욱군 출신 철종이었습니다. 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왜 왕위 후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사실 너무 유능하고 똑똑해서. 그러니까 또 나이도 29살이었고. 그러니까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선대원군이 왕이 되면 얘는 얼마든지 왕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쥐락펴락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리고 능력이 없는 철종을 일부러 왕위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동 김씨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보다는 철종이 자기들의 허수아비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적절한 사람이었던 거죠. 야, 이렇게 맞춰지는구나.